국방부 지하 밀실에서 50살 소장이 32 여군 단장에게 끝까지 항명했다. 하지만 군단 전체를 뒤흔든 초비상 사태가 터진 그날 그가 비웃던 그녀의 판단이 모두를 살려냈고 마지막엔 그 소장조차 떨리는 경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방부 청사 지하에 위치한 보안을 위한 특수 방음 장치가 완벽히 구비된 밀실 안에서 50대의 박동훈 소장이 고래고래 소리쳤다. 그의 두 뺨은 시뻘겋게 상기되어 있었으며 각 잡힌 전투복 차림에도 전신에서 터져나오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맞은편 책상 끝에 자리한 서유진 중장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토해내는 거친 고성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32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녀의 낯빛은 차갑게 굳어 있어 속내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박 소장은 지금 막 서 중장에게서 전출 명령을 통보받은 직후였다. 요직인 사령부에서 변방의 야전 부대로 밀려나는 명백한 좌천이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다. 군단장 서중장이 지시한 합동훈련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발했으며 회의 중 그녀의 지휘권을 번번이 무시한 행위에 대한 응징이었다. 소장님 서중장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그녀의 어조는 고요하고 차분했으나 그 속에 숨겨진 위압감은 박 소장의 윽박지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현재 이 자리는 소장님 개인의 분노를 쏟아내는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장으로서 군의 명령 체계와 기강 확립을 우선시합니다. 소장님은 지난 3번의 주요 회의에서 제 작전 지시에 대해 새파란 여군의 억지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는 서유진이라는 개인을 향한 비하를 넘어 국가가 제게 위임한 계급과 지휘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박 소장은 기가 막힌 듯 실소를 터뜨렸다. 비웃음과 분노가 뒤엉킨 몹시 거북한 소리였다. 정면 도전. 하. 내가 널 키운 선배 장성들 밑에서 땀 흘려 헌신한 세월이 얼만 줄 알아. 넌 이제 막 별을 단 풋내기야. 네가 앞세우는 계급과 지휘권이 내 경력과 연륜을 무시한 채 오직 나이와 성별로만 빚어진 거란 걸 명심해. 네가 30대 초반에 중장이 되었을 때 이 나라엔 반평생 조국에 헌신한 수많은 소장과 준장들이 여전히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다. 서 중장은 아주 느릿하게 기립했다. 회의용 책상에 양손을 짚자 그녀의 시선이 박 소장의 눈동자와 곧장 얽혔다. 그녀의 안광은 매서운 혹한기의 얼음처럼 시렸고 내면에 이글거리는 분노의 잔불은 박 소장의 간담을 얼어붙게 했다. 박동훈 소장님. 그녀가 묵직하게 읊조렸다. 마치 억눌린 지진이 집안 밑에서 꿈틀대는 듯한 진동이었다. 제가 30의 중장 직위에 오르기까지 소장님이 떠받드는 그 오랜 경력과 관록의 남성 장성들과 치열하게 싸웠고 그들보다 더 가혹한 야전 경험과 전술 평가로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소장님은 내내 저의 성별과 나이만을 헐뜯었을 뿐 단 한 번도 제 지휘 역량이나 작전 수행 능력을 논하지는 못했습니다. 소장님은 제 성취를 한낱 여성의 오기로 폄하하고자 제가 세운 모든 군공을 철저히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인사명령서를 집어들었다. 그 얇은 종이가 박 소장의 30년 군 생활을 끝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군단장이 지시합니다. 그런 단장이 지시합니다.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챙기를 박았다. 박 소장은 현 시간부로 제21 예비사단으로 이동해 새 직무를 인계받으십시오. 이 지시는 결코 철회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장님은 사령부 소속 부하 장성으로서 상관인 제게 군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 예의조차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태도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닌 심각한 군기 문란이자 중대한 항명입니다. 군은 철저한 계급 조직입니다. 그 계급은 나이나 성별 따위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군 통수권자가 위임한 권력입니다. 그 권위에 반기를 든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소장님은 이번 전출을 통해 뼛속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박 소장의 얼굴은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다. 늘 오만방자하게 굴던 그의 두 눈엔 어느새 경악과 두려움만이 서려 있었다. 불씨를 당겨 갈등을 터뜨린 장본인은 박 소장 본인이었으나 종국엔 그 화마가 스스로를 덮치고 만 것이다. 서중장의 최후 통첩이 귓전을 때렸다. 저는 제 개인의 인내심을 시험하라고 이 중장 계급장을 단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군단장으로서 군의 기강과 법도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방에서 나가십시오. 박 소장은 입도 뻥긋하지 못한 채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비틀대며 밖으로 쫓겨났다. 바깥 복도를 지키고 있던 부관과 사병들은 사색이 된 박 소장과 서리빨처럼 차가운 서중장을 번갈아 보며 쥐죽은 듯 숨을 죽였다. 32의 여성 군단장과 50대 남성 소장 간에 벌어진 무형의 권력 투쟁은 서중장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허나 이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박 소장의 끓어오르는 수치심과 보복심은 장차 사령부 전체를 흔들 지독한 권력 암투의 불씨가 될 터였다. 서중장이 명령 서류를 내려놓는 찰나 그녀의 낯빛에도 옅은 피로가 번졌다. 그녀 역시 직감하고 있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경기도 포천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제3군단 본부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내었다. 서유진 군단장이 박동훈 소장을 강등 조치하고 그 자리에 신임 장성을 임명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부대 안의 장교들은 기침 소리조차 내기를 꺼려하는 눈치였다. 파격적인 젊은 여성 지휘관과 뼛속까지 보수적인 노장간의 파열음은 벌써 군 안팎과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는 화제거리였다. 박동훈 소장은 제21 예비사단 전출 지시가 떨어졌음에도 부임 일자를 계속 연기하고 있었다. 표면상으로는 병환을 핑계로 삼았으나 막후에선 신임 지휘관을 끌어내릴 반격 카드를 몰래 준비하고 있었다. 포천 외곽의 고요한 장교 숙소에서 박 소장은 독주를 연거푸 들이켜며 측근을 향해 거친 울분을 토했다. 이런 수치가 다 있나. 내 청춘을 다 바친 부대인데 고작 32밖에 안 된 핏덩이한테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히다니? 명예와 체면이 완전히 뭉개졌어. 내가 이쯤에서 포기할 줄 알아? 그 여자가 무슨 수로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갔는지 조사를 해. 틀림없이 뭔가 구린 구석이 있을 거다. 보좌관 박중령의 얼굴은 초조함으로 어두워졌다. 소장님 무리입니다. 서군 단장님은 진작에 최고 지휘부로부터 뛰어난 전술 지략을 검증받은 인재입니다. 욱하는 사사로운 마음으로 덤비셨다가는 사태를 그르칩니다. 당장은 지시에 따르시는 편이 가장 낫습니다. 지시? 너마저 나를 짓밟으려 드는 거냐? 지휘 계통이 송두리째 박살나는 수모를 겪은 마당에 무슨 수로 그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따르란 말이냐? 군대는 사내들의 전쟁터다. 이 견고한 피라미드 조직에서 계집이 그것도 실전 경험 전무한 애가 최고 지휘관 행세를 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내 손으로 직접 기강을 회복하겠다. 이 부대를 위해서 박 소장은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다. 같은 시각 지휘관실 안에서 서중장은 밤늦도록 전술 토론을 이끌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인근 지역의 작전 지도와 박 소장에 관한 비공개 동향 문건들이 놓여져 있었다. 문건 안에는 박 소장이 예전 하급자들에게 보인 강압적인 갑질 행태와 여군 장교 및 하사관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들이 적나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부지휘관인 강민석 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뗐다. 군단장님, 박 소장 동태가 위험합니다. 그가 사령부 핵심 요직 장성들과 은밀하게 만나고 다닌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짐작건대 군단장님의 통솔 리더십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려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서중장은 들고 있던 펜을 책상에 두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서늘한 빛을 띠었다. 예견된 수순입니다. 박 소장님은 연륜과 젠더라는 편견으로 저를 재단했으나 저는 오직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규율로만 그를 심사했습니다. 그의 일탈은 벌써 부대 안에 소모적인 계파 싸움과 균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진정한 위협은 내부의 붕괴입니다. 강 소장님, 즉각 헌병대의 명령에서
박 소장이 단행한 명령 불복종 사태와 연관된 자체 수사 문건을 꾸리도록 조치하십시오. 항명 및 군기 문란 죄를 물을 것입니다. 사사로운 알력 다툼이 결코 아닙니다. 최고 지휘관의 합법적인 통제권을 침해하는 반역에 대한 응징입니다. 강 소장은 잠깐 주춤하는 기색이었으나 곧장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지휘관님. 허나 사태가 확대되면 상급 부대인 국방부에서 직접 나설 여지도 있습니다. 여성 사령관을 흠집내려는 세력이 이 틈을 파고들 겁니다. 서 중장은 칠흑 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달빛조차 투과하지 못할 만큼 새카만 비구름에 짙게 잠식되어 있었다. 맘대로 하죠. 저는 제게 위임된 재량권을 합법적으로 휘두를 따름입니다. 저들이 나의 소신을 꺾지 못하는 한 이 소동은 머지않아 수습될 것입니다. 핵심은 이 찰나에도 부대가 한치 오차 없이 전투 준비 태세를 굳건히 고수하는 일입니다. 그녀가 내린 강경한 처방은 벌써 부대 전역을 감싼 파여름의 소용돌이를 한층 증폭시켰다. 박 소장의 앙심이 개인적 수치심에서 발현된 것이라면 서 중장의 반격은 조직 기강과 지휘 체계를 방어하기 위한 대의명분이었다. 바야흐로 양측의 전면전은 사적인 다툼을 초월해 구태와 혁신, 젠더와 서열이라는 까다로운 프레임이 뒤섞인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번지고 있었다. 서 중장은 지그시 두 눈을 감았다. 두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은 32 젊은이가 떠안기엔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과 같았다. 박동훈 소장의 부임 지시 불이행은 마침내 헌병대 조사를 마치고 공식 징계 절차로 넘어갔다. 이 사태는 부대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50줄의 소장이 32 지휘관에게 항명죄로 처벌당한다는 현상 자체가 수십 년 묵은 병영의 금기를 깨부수는 이변이었기 때문이다. 심의가 열리는 날 아침 포천 부대 대강당 안은 터질 듯한 압박감으로 짓눌려 있었다. 박 소장은 핏기 없는 표정으로 피의자석에 대기했고 서유진 중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단상에 올랐다. 박 소장 편에 선 몇몇 장교들은 서 중장의 가혹한 처벌을 비판하는 한편 초고속 진급 이면에 숨겨진 배우설을 들먹이며 맹공을 퍼부었다. 서지휘관님, 심사위원장을 담당한 백전노장 장군이 물었다. 박 소장이 예하 장성으로서 사령관의 오더에 반론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그 행동을 즉각적인 기강 훼손 및 반란으로 규정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닙니까? 연륜과 짬밥을 감안할 때 장성으로서 주장을 펼칠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서 중장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지참한 자료를 펼치며 고요하지만 뼈대 있는 어조로 맞받아쳤다. 위원장님, 군대는 학술대회가 아닙니다. 지휘망이 꺾이면 전투가 망가지고 전투가 망가지면 국가 안보가 흔들립니다. 박 소장의 언행은 단순 의견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체 회의석상에서 젊은 여자 간부의 치기라는 폭언을 내뱉었으며 나의 단호한 지시에도 아랑곳 없이 자기 고집을 앞세우려 대놓고 항명했습니다. 이것은 최고 지휘관의 위상을 밑바닥까지 추락시키고 전장병에게 몹쓸 본보기를 심는 만행입니다. 과거 이력과 나이가 계급장 위에 군림한다면 애당초 서열이란 제도는 유지될 까닭이 없습니다. 소장은 중장인 제 통제에 반드시 순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복 입은 자의 숙명입니다. 그녀의 일갈은 좌중을 완전 압도했다. 그녀의 명분은 빈틈이 없었고 군의 핵심 가치를 통쾌하게 꿰뚫었다. 박 소장은 안색이 새하얗게 질린 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의 변호인은 서 중장의 섣부른 발령 지시를 꼬투리 잡으려 시도했으나 서 중장이 들이민 명백한 녹취록과 진술서 앞에서 철저히 묵살당했다. 마침내 심사단은 박동훈 소장에게 직무 정지와 대기 발령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확정했다. 이 특종이 매스컴을 타며 젊은 여장군을 겨냥한 구시대 장교의 반란 미수라는 도발적인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되자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서 중장은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가슴 한편이 씁쓸했다. 박 소장에 대한 심판은 그녀의 권위를 탄탄하게 다져주었지만 비례하여 그녀를 노리는 수많은 안티 세력을 파생시켰다. 그녀는 지휘관실 안에서 홀로 늦은 끼니를 때우는 중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포천에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찰나의 순간 작전실에서 긴급 보고가 날아들었다. 사령관님, 비상사태입니다. DMZ 인근 경계 초소 연락망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철원 지역 민수용 기지국에서도 신원 미상의 주파수 간섭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흔한 시스템 오류가 아닌 계획적인 해킹 공격일 확률이 다분합니다. 정보 당국도 정확한 진원지를 찾지 못해 쩔쩔매고 있습니다. 서 중장은 들고 있던 수저를 즉시 내려놓았다. 그녀의 안광이 눈 깜짝할 새 야전 사령관의 매서움으로 돌변했다. 철원구역은 제3군단이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다. 교란 전파의 세기와 패턴을 즉각 역추적하고 전 부대에 데프콘 격상 지시를 하달하세요. 아울러 강 소장에게 당장 박 소장을 모셔오라고 전하세요. 명령 불복종은 규정대로 처벌해야 마땅하나 당장 위기 상황에서 부대를 구할 사람은 최고의 브레인뿐입니다. 박 소장은 사이버 전자전 분야에서만큼은 1인자입니다. 사사로운 원한은 잠시 뒤로 미뤄둡니다. 나라 안위가 우선입니다. 중징계 처분으로 지휘봉을 뺏긴 채 은둔하던 박동훈 소장에게 서유진 사령관이 원조를 청하는 최후의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상하관계를 초월하는 국가적 재난이 들이닥친 지금 두 사람은 사적인 원한을 극복하고 손을 맞잡아 난관을 타파할 수 있을까? 포천의 팽팽한 밤은 바로 지금부터다. 보직 박탈 통보를 당한 박동훈 소장은 포천 아파트에서 문을 닫고 지냈다. 그는 참담함과 화병으로 하루를 죽이고 있었으며 평생을 바친 군 경력이 고작 32 여성 지휘관 손에 이토록 어이없이 막을 내릴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그의 단말기는 벌써 사령부 내부망에서 강제 차단된 뒤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장교로서의 명예욕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크게 쿵쿵 울렸다. 바깥에는 부사령관인 강민석 소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강 소장은 서 중장의 최측근 참모이나 박 소장과는 학교 동기였기에 작금의 사태가 몹시 껄끄러웠다. 강 소장, 자네가 여긴 대체 무슨 일이야? 축배라도 들려고 왔나? 내가 서유진 그 어린 계집에게 처참하게 깨진 걸 대놓고 조롱하러 온 건가? 박 소장은 이죽거렸다. 그의 음성에는 짙은 한탄이 배어 있었다. 강 소장은 빈틈없는 어조로 사태를 밝혔다. 박 소장, 사사로운 푸념이나 늘어놓을 계제가 아닐세. 우리 부대에 초비상이 걸렸네. 철원의 인근 최전방 부대 무전이 통째로 다운되었어. 단순 결함이 아니네. 고도로 계산된 적의 교란 작전일 확률이 다분하네. 사령관님께서 자네를 직접 찾고 계시네. 찾는다고? 날 나락으로 밀어넣고 이제 와서 무슨 박 소장은 헛웃음을 삼켰다. 내가 자기 아쉬울 때만 갖다 쓰는 도구인 줄 아는 건가? 서유진 그 여자한테 전에 나, 박동훈은 진짜로 군단 식구가 아니라고 이 사태를 내놓고 이제 와서 국가 안위를 내세우는 건 심하게 치졸한 변명 아닌가? 그 위대한 32살 중장은 이 정도의 재난쯤은 스스로 돌파해야 마땅할 것 아닌가? 박 소장 진정하십시오. 강 소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건 32이나 50살을 따질 사적인 감정 대립이 절대 아닙니다. 군단장님도 소장님을 부르기 위해 엄청난 타격을 감수하셨습니다. 지금 통신이 마비된 지역은 철원입니다. 수도권 방어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 전파 교란이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나 대규모 도발의 사전 징후라면 군단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안보가 위험에 빠집니다. 군단장님은 소장님의 능력이 지금이 군단에 가장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치욕과 비난을 감수하고 소장님을 부르신 겁니다. 소장님이야말로 군인의 본분을 잊지 마십시오. 소장님의 전문 지식은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강 소장의 일갈은 박 소장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그는 국가 안보와 군인의 본분이라는 단어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아무리 서유진 중장에 대한 분노가 크더라도 최전방에서 벌어지는 비상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천천히 흐트러진 군복을 다시 정리했다. 나를 다시 불렀다면 군단장에 걸맞은 예의를 표해야 할 거요. 난 이미 파면당한 몸이란 말이오. 내 짬과 실력을 우습게 여긴 그 32살 여자가
과연 이번엔 날 제대로 대접할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거요. 난 결단코 그 여자의 직위에 굴복하지 않소. 그저 국가 안위라는 명분 때문에 나서는 것뿐이지. 박 소장이 군단 장실로 돌아왔을 때 회의실 안은 이미 군단 핵심 참모들과 정보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다. 중앙에는 철원 지역의 실시간 통신 상태를 보여주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통신 주파수 대역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완벽한 먹통 상태였다. 서유진 중장은 작전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박 소장이 들어서는 것을 보았지만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작전 지도와 전광판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박 소장님 오셨군요. 서 중장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오직 작전 지휘관으로서의 극도의 냉철함만이 묻어 있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강 소장에게 이미 상황을 들었을 겁니다. 제215 보병사단의 통신망이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철원 지역의 전파 교란은 이전에는 보고된 적 없는 새로운 양상입니다. 주파수 스펙트럼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고 주파수 도약 방식조차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제하고 교란 원점을 분석할 수 있는 군단 내 최고 전문가는 박 소장님뿐입니다. 박 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과 군인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맹렬하게 갈등했다. 하지만 눈앞의 상황은 그의 사적인 감정보다 훨씬 심각했다. 그가 커다란 전광판 화면을 노려봤다. 이건 단순한 통신 방해가 결코 아닙니다. 광대역 스펙트럼, 확산 기술을 꼬아버리는 초고난도의 디지털, 와핑 공격일 확률이 높소. 이건 내가 예전 국방연구실에서 폐기된 것으로 알았던 아주 위험한 기술입니다. 이걸 다룰 자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군단장님, 난 파면된 상태입니다. 이 작전을 통제할 공식 권한이 없단 말이오. 서 중장은 그제야 박 소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강했고 한치의 타협도 없었다. 군단장으로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박동훈 소장은 제3군단 전자전 특별자문관 자격으로 즉시 작전에 투입됩니다. 모든 전산상 기록은 작전 종료 후 복원될 겁니다. 작전 기간 동안 소장님의 명령은 저의 명령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난 작전 범위는 오직 전파 교란 대응의 하나입니다. 저는 소장님의 능력을 군단장으로서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주십시오. 그녀의 발언은 박 소장의 전문성을 최고로 인정하는 조치였으며 동시에 그에게 다시 한번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박 소장은 여전히 감정이 풀리지 않았다. 좋습니다. 제가 이 명령을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님 박 소장은 덧붙였다. 군단장님은 제가 나이가 많고 남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보수적인 관점 때문에 계급을 무시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판단은 다릅니다. 32의 중장 계급장을 달았다는 것은 그만큼 검증되지 않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작전 군단장님께서 혹시라도 나이 어린 여자의 객기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신다면 제가 군인으로서 저의 모든 경험과 연륜을 동원하여 군단장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불복할 것입니다. 군단장님은 저의 능력을 믿고 부르셨으니 저 역시 군단장님의 실력을 이번 작전에서 직접 검증하겠습니다. 박 소장의 도발적인 선언에도 불구하고 서 중장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박 소장님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저 서유진은 군단장으로서 제 판단이 틀렸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 싸움은 불필요합니다. 박 소장님, 지금 당장 제3전자전대로 이동하여 현장 지휘를 맡아주십시오. 철원의 통신망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저의 모든 권한을 소장님께 위임합니다. 서 중장의 마지막 말은 박 소장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자신의 계급과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했던 부하에게 군단장이 군단 전체의 통신망 복구라는 핵심 권한을 위임하다니 이는 단순히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과호에 대한 일종의 사과이자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적인 결단이었다. 박 소장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증오, 존중, 그리고 알 수 없는 전율. 두 사람은 여전히 적이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같은 목표를 가진 동맹이 되었다. 박 소장은 경례를 올렸다. 아마, 박 소장은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서유진 중장 개인에게 올리는 경례가 아닌 국가가 그녀에게 부여한 군단장이라는 계급과 권위에 대한 마지못한 존중이었다. 박동훈 소장 명습니다. 그는 군단 장실을 빠져나와 전자전대로 향했다. 포천의 거센 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다. 그 바람 속에는 이미 계급의 냉기를 넘어선 생과 사를 가르는 작전의 긴장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박동훈 소장이 제3전자전대에 도착했을 때 포천의 밤은 새벽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대대 막사는 마치 거대한 심장처럼 요란한 장비 소리와 통신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눈이 충혈된 채 전파 분석 장비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 소장이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등장에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그들은 그의 계급보다 그의 능력을 더 존중하고 있었다. 박 소장은 자신의 쉰 경력과 경험이 여전히 군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에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 박 소장은 지체 없이 상황실 중앙에 섰다. 상황 보고 현재 전파 교란의 양상을 상세히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 시간 낭비할 틈은 없다. 전자전 대대장인 박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소장님 보고대로입니다. 교란 주파수는 500MHz에서 5GHz 대역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신호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한꺼번에 송출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주파수 도약 통신망은 1초에 3,000번씩 주파수를 바꾸지만 이 교란은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예측 불가능하게 주파수 대역을 물고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스펙트럼과 공격의 전형적인 패턴 같습니다. 저희의 모든 기존 방어 시스템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예상대로군. 박 소장은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쓰는 협대역 재민이 아닙니다. 교란 원점을 찾으려고 역추적을 시도하면 오히려 교란 신호가 우리의 위치를 역추적해서 공격 대역을 더 좁혀 들어올 겁니다. 박중령 당장 역추적 시도는 중단해. 이건 미끼야. 우리의 장비를 이용해 역정보를 흘려 공격 대역을 흐트러뜨리려는 시도는 더욱 위험하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대응을 예측하고 있다. 그의 명령은 단호했고 수십 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정확한 판단이었다. 상황실에 있던 모든 장교들은 박 소장의 깊은 통찰력에 감탄했다. 32의 서유진 중장이 왜 50살내 그를 다시 불렀는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박 소장은 작전 테이블로 향했다. 테이블엔 철원 지도가 깔려 있었고 두절된 구역은 붉은 마커로 칠해져 있었다. 군단장에게 직보해라. 현재 운용 중인 무전 기기들의 송신 출력을 바닥까지 낮추고 데이터 전달 체계를 버스트 모드로 전면 변경해라. 전파를 극도로 짧게 1m초 미만으로 압축해 보내야만 한다. 이 교란기가 아군 주파수를 낚아채 타격망을 조이는 시간보다 압도적으로 빨라야만 해. 기계의 한계치를 끝까지 쥐어짜야만 한다. 이 수단을 제외하면 우린 통신망을 살릴 길 전혀 없다. 당장 실행해. 버스트 통신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지만 장비에 엄청난 무리가 가는 방식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장비 전체가 과부하로 폭발할 수도 있는 고위험 방식이었다. 군사통신에서는 위기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었다. 군단 장실에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던 서유진 중장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지시했다. 박 소장의 지시를 즉시 실행해. 장비 파손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제25사단에게 보고해. 버스트 통신이 재개되면 통신이 끊긴 시간 동안의 모든 상황을 코딩된 방식으로 즉시 보고하도록 해. 박 소장의 지시를 나의 명령과 동일하게 따르도록 전부대에 공지하라. 서 중장은 박 소장의 작전 지시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다. 32의 젊은 군단장이 50살의 전직 소장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은 군단 참모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박 소장이 그저 객기라고 비하했던 서 중장 특유의 진정한 지휘 능력이자 담력이었다. 전자전 대대에서는 극심한 긴장감 속에서 버스트 통신 작전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전광판의 붉은빛 파도 속에서 순식간에 짧은 녹색 광채가 번뜩이며 데이터가 전송되기 시작했다. 해냈습니다. 통신이 매우 짧게 연결됐습니다. 제25사단에서 보낸 응답 신호가 확인되었습니다. 방해 전파 장비의 반응은 박 소장이 물었다. 교란 신호가 방금 쏘아낸 녹색 섬광 대역을 향해 순식간에 좁혀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호는 끊겼습니다. 방해 장비가 아군 신호를 탐지하고 반격하는 데는 최소 임초가 더 걸립니다. 소장님의 예측이 꼭 맞았습니다. 2밀리초 차이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박 소장은 안도하며 숨을 돌렸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 방식으로는 완벽한 통신망 복원이 불가능하다. 임시 처방일 뿐이야. 교란 원점을 찾아내야 해. 그는 지도 위 철원 일대의 특정 구역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방해 신호의 세기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강해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 위성 교란이 아니다. 지상에서, 심지어 고정된 장소에 막대한 전력을 동원하여 교란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다. 방해 장비의 예상 위치는 폐쇄된 철원 노동당사 근방이다. 거기는 외부 노출이 덜하고 전파를 효과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지형적 장점을 지닌 곳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곳을 알고 쓴단 말인가? 서중장에게 이 사실이 보고되었다. 그녀는 당장 특수작전부대에게 긴급 출동을 지시 내렸다. 박 소장님, 교란 원점 확인을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군단장인 저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특수작전부대가 철원 노동당사로 출발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 지휘를 맡겠습니다. 군단장님, 안 됩니다. 박 소장이 맹렬히 반대했다. 거기엔 최소 2대 이상의 고출력 전파 교란 장비가 가동 중일 겁니다. 특수부대 요원의 통신 장비마저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꼭 함께해야 합니다. 제가 손수 현장의 전파 상황을 파악하고 작전부대의 통신망을 실시간으로 지켜내야만 합니다. 제 임무는 통신망의 복원뿐만 아니라 작전 진행 중 아군 병사들의 통신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32의 군단장님, 홀로 모든 위험을 짊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경험이 현장에 꼭 필요합니다. 박 소장의 논리는 한치의 빈틈조차 없었다. 서중장은 박 소장을 무시했던 예전의 스스로를 되돌아봤다. 그의 50살의 경력과 전문 지식은 직급과 연령을 뛰어넘는 군단 최고의 핵심 자산이었다. 알겠습니다. 박 소장님은 저와 같이 철원으로 가시지요. 이 작전은 이 군단에서 제일 막중한 작전이 될 겁니다. 박 소장님, 저에게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다운 실력을 보여주십시오. 아울러 저는 군단장으로서 소장님의 통솔력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서중장과 박 소장은 함께 헬기에 탑승했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음이 포천의 이른 새벽 공기를 갈랐다. 비좁은 헬기 안 두 사람은 묵묵히 앉아만 있었다. 고작 며칠 전만 해도 서로를 경멸하며 징계하던 원수 관계였으나 현재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박 소장은 서중장의 반듯한 엿벌구를 응시해 보았다. 이는 어리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그녀가 내보인 엄청난 결단력과 개인의 감정보다 국가의 안위를 최우선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은 그가 일평생 군에서 익힌 군인 정신 그 자체였다.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던 화와 수치심은 어느새 오묘한 존경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철원 쪽으로 향하는 헬기 안에서 계급 간의 냉기류는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철원 노동당사는 을신연스러운 새벽 물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역사적인 건물의 앙상한 잔해는 마치 두 사람의 얽힌 관계처럼 차갑고 굳건해 보였다. 특수작전부대는 벌써 목표 장소인 당사 지하 벙커 출입구를 포위해둔 상태였다. 임수아 중장과 박동훈 소장은 현장 지휘소변에 앉아 최후의 작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소장님, 현장 통신망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통신 방어 시스템은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까? 서중장이 물었다. 박 소장의 시선은 전파 분석기의 세밀한 파형을 뒤쫓고 있었다. 방해 신호가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아군 작전 부대가 벙커에 다가가자마자 교란 장비의 출력이 기형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통상적인 통신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제가 컨트롤하는 특수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버스트 통신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초단위 접전입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주파수를 건드려 통신 라인을 확보하겠습니다. 일순간이라도 주파수가 어긋나면 통신은 두절됩니다. 서중장은 특수작전부대장에게 최후의 지시를 내렸다. 작전 시작 통신은 박 소장님의 지시를 따를 것, 절대 개별 행동은 금지한다. 소장님의 신호에 맞추어 즉시 진입하라. 작전이 개시되고 특수부대원들이 벙커 앱으로 잠입했다. 현장 지휘소는 적막했지만 전파 분석기에서 울려 퍼지는 팽팽한 삐리가 공기를 짓눌렀다. 박 소장은 땀을 훔쳐내며 주파수 대역을 쉴 틈 없이 조율했다.
단 1초라도 주파수 이탈이 발생하면 지하의 대원들은 통신이 끊어진 채 암흑 속에서 작전을 치러야만 했다. 부대장의 현재 위치를 신속히 보고해. 통신 신호가 약해지고 있다. 박 소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작전 부대장에게서 버스트 통신이 짤막하게 수신됐다. 지하 3층 도착. 장치 2대 발견. 해체조 진입 중 적군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전파 분석기의 파형이 미친 듯이 출렁이기 시작했다. 방해 장비가 최후의 발악을 하듯 예측 불가한 주파수 도약을 시도했다. 안 돼. 주파수 대역이 예상 범위를 벗어난다. 이놈들이 최후의 히든 카드를 썼군. 광대역 주파수 확산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다. 박 소장은 패닉에 빠졌다. 수십 년 동안 전자전을 다뤄온 그였지만 이토록 고도화된 전파 공격은 난생 처음이었다. 버스트 통신마저 끊길 위기였다. 통신이 완벽히 두절되면 지하의 부대원들은 적과 조했을 때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서중장은 상황실 의자에서 박차고 일어섰다. 그녀는 박 소장에게 다가섰다. 박 소장님, 제가 예전에 분석했던 철원 일대 지형의 특수성을 기억하십니까? 당사 지하 벙커의 형태와 인근 구릉의 전파 반사율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교란 신호가 특정 구간에서 반사파와 간섭파를 발생시켜 스펙트럼 와핑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장비 출력을 낮추십시오. 방해 신호와 충돌하지 않게끔 출력을 낮춰서 틈새 주파수를 찾아내야 합니다. 충돌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소장님의 모든 지식과 경륜을 총동원해 주십시오. 박 소장은 경이로운 눈으로 서중장을 쳐다보았다. 그는 전자전 장비 스페셜리스트였으나 32의 그녀는 군단장으로서 철원 일대의 모든 지형 작전 환경을 완벽히 꿰고 있었다. 그녀가 지시했던 합동훈련 계획에서 바로 이 지형을 활용한 전파 교란 분석 부분이 박 소장이 객길나며 비웃었던 사실이었다. 알겠습니다. 출력을 최저로 맞춘다. 간섭파를 피해서 1.35GHz. 이 대역은 비어 있습니다. 전송. 박 소장이 다이얼을 돌리는 순간 전광판에 짧고 명확한 녹색 신호가 다시 반짝였다. 통신이 복원되었다. 성공했습니다. 부대원들과 통신이 이어졌습니다. 신호가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부대장은 즉각 교란 장비를 해체하라. 이제 제군들은 안전하다. 서중장이 지시했다. 얼마 후 벙커에서 울려오는 짧은 폭발음과 같이 전광판의 붉은 물결이 순식간에 지워지고 모든 주파수 대역이 평온한 녹색으로 변모했다. 작전 성공이었다. 작전이 종료된 뒤 서중장과 박 소장은 포천의 군단 장실로 복귀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박 소장의 안면에는 피로와 같이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먼저 입을 떼었다. 군단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군단장님을 헐뜯었던 이유는 오직 군단장님의 나이와 성별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50살의 연륜과 경력만이 군단의 기강을 세워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님은 그 어린 나이에 철원의 지형과 전파 환경을 저보다 더 깊이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군단장님의 판단력과 결단력은 저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치기라고 편화했던 그 지식과 실력이 오늘 우리 군단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제가 군단장님의 계급과 권위를 무시하며 벌였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중장은 굳은 표정을 풀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삼둘의 여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은 지휘관의 미소였다. 박 소장님 사과하실 까닭은 없습니다. 박 소장님의 전문 지식과 경험은 오늘 작전의 중핵이었습니다. 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고비를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소장님을 징계했던 뜻은 소장님 개인에 대한 안갚음이 아니었습니다.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군단장의 권위는 개인의 사생활이 아닌 군 전체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소장님께서 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셨을 때 저는 소장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징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군단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이었습니다. 더불어 소장님께서 제게 나이와 성별이 아닌 실력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셨기에 저는 더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포천의 거센 바람이 잦아들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직급은 우리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저는 중장으로서 군단 전체를 지키고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장병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소장님은 소장으로서 저의 지시를 따르고 소장님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소장님의 경험이 저의 통솔력과 만났을 때 비로소 군단은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황 소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알게 됐다. 지휘의 장벽, 나이, 성별, 이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직 능력과 책임감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의 오랜 편견은 임수와 중장의 독보적인 능력과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는 숭고한 책임감 앞에서 철저히 부서져 버렸다. 양측은 상대방에게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더 이상 형식적인 상하관계의 경례가 아닌 국가에 헌신하는 두 명의 군인으로서 나누는 존경과 이해의 경례였다. 철원 지역의 전자방해 임무 완수, 다음 제3군단 사령부는 잠깐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았다. 임수와 중장은 약속대로 박동훈 소장의 성과를 자세히 적어내어 국방부 본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박 소장의 전문성이 군단 전체의 위험을 막았다는 진실과 같이 그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국방부 직할정보통신사령부의 주요 직책을 권장한다는 사안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울 용산의 국방부의 대답은 기대보다 냉담했다. 송 중장의 참모장인 강민석 소장이 부대 지휘소에 알리었다. 군단장님 국방부 인사참모에서 정식적인 회신을 줬습니다. 박 소장의 복직 추천은 군기강 문란 혐의로 인한 징계 해제 후 곧바로 중요에 임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까닭에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이강철 중장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 30기수 이상의 장성들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답니다. 임 중장은 테이블에 놓인 기한서를 열었다. 그녀의 표정은 싸늘한 얼음같이 얼어붙었다. 이강철 중장이라. 그분이 저의 작전 지침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평을 드러냈던 분이죠. 류 소장의 징계가 개인적 원한 때문이 아님을 입증한 사실이 철원 임무의 성과들인데 그들은 여전히 나이와 성별, 그리고 계급적 서열을 이용해 제2지위를 뒤흔들 셈이군.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명분은 군기강이지만 본질은 군단장님의 성공과 32이라는 젊음에 대한 직접적인 시기입니다. 이 중장을 중심으로 모인 장성들은 군단장님께서 취임 후 진행하신 혁신적인 발탁을 무르고서 기존의 보수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단장님을 잠깐 동안 해프닝으로 폄하하고 있답니다. 특히 박 소장의 복직은 그들에게 군단장님의 완벽한 승리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한층 필사적으로 저지 중입니다. 임 중장은 앉은 채로 일어섰다. 권 소장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표면적인 직책은 지금까지 보직 해임 상태입니다만 포천의 관사에서 쉼없이 전자전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군단장님의 지시대로 군단 내부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합법적인 처리를 끝내놓았습니다. 박 소장님은 군단장님께 보답하겠다는 일념으로 쉬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답니다. 임 중장은 난감한 얼굴 색인 채 밖을 주시하였다. 박 소장을 향한 징계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징계를 빌미로 그녀 자신을 향한 심판의 비수가 조여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임 중장은 박 소장의 숙소로 손수 방문했다. 관사문을 연 박 소장은 임 중장의 예고 없었던 출연에 놀란 듯 했으나 금세 반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군단장님, 이런 허름한 집까지 무슨 일로? 박 소장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이만이 묻어났다. 박 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임 중장은 관사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아 국방부의 보류 사안을 진실하게 전해주었다. 박 소장은 묵묵히 듣고서 허탈하게 웃었다. 제가 예측했던 바입니다. 이강철 중장이라면 그럴 법합니다. 그분은 저보다 더 심한 계급 지상주의자이자 연공서열주의자입니다. 군단장님의 실력을 인정한다고도 32의 군단장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진실 본질을 굴욕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들에게 군대는 능력 이전의 구시대 단체라는 의미이니까요. 제 징계는 그들에게 군단장님을 공격할 수 있는 훌륭한 구실이 된 꼴입니다. 임 중장은 그의 진솔함에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그들의 반대가 단순한 질투심을 지나 군단 작전 수행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원 작전 직후 군단 정비창에서 연락기기에 부속 결합 문건들을 위조하려 했던 상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내부의 적입니다. 저는 이번 전파 교란 작전이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단 내부에 깊게 자리 잡힌 의심과 세력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위기 때 군단이 붕괴될 것이라는 공포심을 느낍니다. 부품 결함은 우리 군단이 연락 불통에 취약하다는 것을 내부에서 증명하려던 수작이었죠. 박 소장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부품 결함 보고서 조작이라니요? 그건 명백한 군법률 위반입니다. 그들이 군단장님을 흔들기 위해 전투 보급품에까지 손을 뻗었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계파 갈등이 아닙니다. 군단장님의 지휘 조직을 고의적으로 붕괴하려는 수작입니다. 제가 징계를 받기 전에 그들과 가깝게 지냈던 임원들을 압니다. 제가 그들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임 중장은 박 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소장님의 실력이 이 사태의 핵심을 알아내는데 핵심적인 임무를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소장님은 군단 내 9세대 장성들의 네트워크와 사고방식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저와 함께 군단 내부의 비리를 밝혀내 주시겠습니까? 공식 지위는 아니지만 소장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이 싸움은 32의 여성 장군 혼자서 감당해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저는 소장님의 지식과 경력을 다시 한번 믿고 싶습니다. 박 소장은 잠깐 고민에 빠졌다. 이 제안은 그가 군단장에게 충성하는 스파이가 되라는 무서운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서유진을 앳된 여자아이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군의 기간과 안보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 싸우는 진정한 군단장이었다. 군단장님, 제가 전에 군단장님을 얕보았던 까닭은 제가 품었던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군단장님이야말로 이 군단을 고쳐내고 군의 기강을 되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지휘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명령받은 보직 해임 상태입니다.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제가 군단장님의 눈과 귀가 되어 그들이 군단장님을 공격하기 위해 심어놓은 내부의 악질적 세력들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포천의 비리를 캐내어 보겠습니다. 류 소장은 이 확답과 같이 앉은 채로 일어서 임 중장을 향해 경례를 올렸다. 그의 경례는 참다운 믿음과 애국심을 담은 것이었다. 두 손이 맞물려지는 찰나 겉으로는 3스타 중장과 직위 해제된 2스타 소장의 관계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계급을 넘어선 동료애와 신뢰라는 단단한 탑이 굳건하게 세워졌다. 군단의 내부의 세력과의 전쟁은 이제 32 여성 중장과 50살 베테랑 소장의 비밀의 연합군을 통해 또 다른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박동훈 소장은 비표면적인 특별 자문관으로서 군단 내부의 파벌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던 9세대 장성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강철 중장 측이 임수와 군단장을 쫓아내기 위해 무슨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했다. 조사는 빠르게도 비밀스레 진행되었다. 며칠 후 박 소장은 임 중장에게 놀라운 중간 보고서를 올렸다. 군단장님, 이강철 중장 측은 가벼운 임명 거부를 지나 군단장님을 향한 대대적인 거짓말 작전을 기획 중입니다. 그들은 철원 작전 직전의 연락 두절 사태가 사실은 군단장님께서 지시한 무리한 연습으로 인한 후유증이었다는 내용의 거짓 기한서를 만들어내 국방부 감사실에 제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징계를 받은 것도 군단장님께서 저의 실력들을 시기하고 제 경력을 묵살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단장님의 통솔력에 불신을 제기하고 최종적으로는 군단장직에서 쫓겨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임 중장은 사실을 듣는 동안 표정 하나 달라지지 않았다. 증거는 확보했습니까? 물론입니다. 정비 창장과 몇몇 부하들이 나눈 비정상적인 통신 기록과 보고서 초안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공개하는 순간 군단 내부는 감당할 수 없는 분열에 빠집니다. 이강철 중장을 비롯한 모든 적대 세력을 법규로서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군단은 내부 고발과 갈등으로 철저히 박살날 것입니다. 이는 군단장님께서 제일 걱정하셨던 내부의 파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군단장님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군단 전체를 몰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임 중장은 깊은 상념에 잠겼다. 그녀의 눈앞에는 두 개의 길들이 있었다. 첫째, 박 소장이 입수한 단서를 폭로하여 이강철 중장을 비롯한 모든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자신의 지휘권을 안정적으로 다져놓는 길. 둘째, 단서를 숨겨 부대 내부의 평화를 위해 그들이 원하고 있는 희생을 받아들이는 길. 그녀는 외로웠다. 32라는 나이에 이 모든 부담을 짊어지고 수십 년군 경력의 장군들과 맞서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단지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박 소장님, 임 중장이 조용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만약 사실을 폭로하고 그들을 전부 처벌한다면 군단은 이기더라도 아프게 될 것입니다. 압승하더라도 남는 것은 의심과 질투뿐일 겁니다. 저는 이 군단을 개인적 감정으로 관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군단이 화합하기를 바랍니다. 군단 내 모든 병사가 지위를 넘어 상호 배려하며 임무를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박 소장이 엄숙하게 전했다. 군단장님, 제가 나섰던 까닭을 잊지 마십시오. 군단장님께서는 군의 기강을 위해 저를 징계하셨습니다. 이제는 군단의 명예를 위해 제가 움직일 겁니다. 군단장님께서 그들의 요청대로 피해를 감내하신다면 그들은 군단장님을 호구로 보고 더 심하게 타격할 것입니다. 제가 모은 모든 단서를 챙겨 서울 용산의 국방부로 향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손수 군단장님을 열정적으로 변호하고 그들의 거짓 문건을 까발리겠습니다. 제가 징계 취소 대상자였으니 저의 고발은 훨씬 더 큰 여파를 몰고 올 겁니다. 이것이 군단장님의 억울함을 씻어낼 가장 확실한 방책입니다. 안 됩니다. 임 중장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소장님이 그렇게 나서시면 그들의 표적이 되어 영령군에 돌아오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소장님은 철원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영웅입니다. 저는 소장님의 역량을 보존해 군에 복귀시키려 합니다. 소장님의 희생을 딛고 제가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제가 소장님께 배운 책임감과 상충됩니다. 소장님을 제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박 소장은 임 중장의 따스한 인간미에 깊이 감동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다. 군단장님, 제가 군단장님께 배운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의 안위보다 군의 안보와 기강이 먼저라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이미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라 잃을 것이 적습니다. 허나 군단장님은 다릅니다. 군단장님은 이 군단의 희망이자 여군에게 허락된 가장 높은 계급의 상징이십니다. 군단장님이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시는 것이 제 희생보다 훨씬 더 거대한 교훈과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군단장님, 이 사안은 제가 매듭짓겠습니다. 군단장님께서는 이 싸움의 흔적을 덮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십시오. 그것만이 군단을 살리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결국 임 중장은 군단장으로서 가장 외롭고도 힘든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적을 단죄하는 대신 군단의 화합을 목적으로 자신의 권력 일부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결단은 그녀가 30의 나이에 짊어진 중장 계급의 무게를 증명하는 셈이었다. 사사로운 복수가 아닌 조직 전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지휘관의 숭고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박 소장의 손을 쥐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뜻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서울 용산의 국방부로 가서 그들과 결판을 내고 소장님의 안전과 복직을 확답받아 오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군단장으로서 소장님께 다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이튿날 아침 임수아 중장은 홀로 국방부 청사가 자리한 서울 용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그곳에서 이강철 중장을 비롯한 인사 참모진 주요 장성들과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군단장으로서 그녀의 입지를 판가름할 최후의 담판 자리였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이강철 중장은 임 중장을 쳐다보는 눈빛에 여전히 멸시와 불만을 가득 담고 있었다. 이 중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임 군단장, 나는 군단장님의 역량은 높이 평가합니다. 허나 군대는 조직입니다. 32의 중장이 50대 투스타를 징계 내리고 그를 다시 핵심 요직에 추천하는 처사는 군의 연공 서열과 기강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행태입니다. 박동훈 소장관은 논외로 치더라도 군단장님께서 지휘관으로서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여론이 파다합니다. 우리 군단은 군단장님 개인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군단장님은 지나치게 독단적입니다. 임 중장은 송 중장의 발언을 잠자코 경청했다.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온 문건을 내려놓았다. 해당 문건은 제3군단 작전 개편안 및 인사조치 권고안이었다. 이 중장님 그리고 참모 장성 여러분, 저는 군단장으로서 군의 기강과 화합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동훈 소장에게 징계를 내렸던 까닭은 소장님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군단장의 권위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 군기문란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철원 작전에서 소장님의 역량이 군단을 위기에서 구출해냈습니다. 송 중장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음성은 낮게 깔렸으나 좌중의 귀에 선명하게 꽂혔다.
저는 오늘 군단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군단장으로서 제 권한을 발동하여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희생을 치르려 합니다. 이강철 중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임은 제가 32의 중장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한 책임과도 같습니다. 장성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주시했다. 임 중장은 테이블 위 문건을 가리켰다. 저는 제3군 단장으로서 군단 핵심 참모 보직에 대한 이강철 중장님과 원로 장성분들의 견해를 전적으로 수용해 현 참모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직접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최전방 주요 작전 통제권을 부군 단장인 강민석 소장에게 넘기겠습니다. 이는 군단장으로서 제 권한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뜻입니다.